그럼 오늘 그 제1편 네,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부터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약 정리집을 받으셨으니까 그거를 네,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네네, 문제에 들어가서 이 1번 문제는 우리가 어, 그 모든 시험 문제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한국사 시험 문제의 1번 문제는 그 유적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예, 예. 아시겠지만 유적에 네,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1강의 그 제목이 선사시대지요. 그러면 네. 우리가 그러면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 고조선부터 역사로 치는 게 아닌가요? 고조선, 그렇죠. 단군이 이제, 고조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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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 그 역사를, 그 네, 우리 그 한반도의 역사에 국한시키지 네, 말고 그냥 아, 네, 선사 시대하고 우리가 역사 시대를 나누는 그런 네, 기준은, 음, 이 기록이 네, 되느냐, 안 네네, 되느냐에 따라서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그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기록이 없는데 우리는 선사 시대의 그런 어,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유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사 시대 때는 유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보면 다음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에 사용되었던 유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게 초급 네, 문제이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이 문제를 내신 출제 의도는 뭐냐면 이 선사시대는 우리가 보면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그러면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은 또 뭐가 될까요? 구석기 도구? 시대다. 예, 그렇죠. 네, 사용했던 도구를 가지고 도구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구석기 시대다, 신석기 시대다, 아니면 청동기 시대다, 철기 시대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어, 낸 출제 의도는 뭐냐면 이 암사당 움집터라는 이 유적은 어느 시기에 있었던 그 유적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네. 암사동의 움집터는 어느 시기, 어느 시기에 어, 그 유적이 될까요? 일단 움집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일단 그 신석기 시대가 그렇죠. 예, 우리가 네,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네, 시기를 알려고 할 때는 그 힌트가 되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잡아내야지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네, 암사동 유적지가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그거를 모를 경우에는 움집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움집은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생활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네, 이것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 때 우리는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생활을 했나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네. 이렇게 봤을 때 저기 스님께서는 몇 번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신석기면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이제 신석기, 구석기는, 이게 돌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가 되고요. 청동기 네, 시대 때는 그런 모든 도구들이 청동으로 네, 만들어졌겠죠. 그 네, 다음에, 네, 철기 시대 때는 철로 만들어진 그렇다고 해서 청동기 시대 때 돌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때의 그 청동 도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그 도구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지문에 보면 비파형 동검은 당연히 청동기, 청동기 시대가 될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철제 갑옷과 투구는 철기 철기 시대, 시대가 되겠고요. 예, 청동 거울은 청동고는 네네 어, 청동기 청동 시대, 예, 청동기 시대도 있었고 이제 철기 그 시대, 예, 철기 네, 시대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각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을 정리해 보는 그런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면 그 유적지에서 암사동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는데 네, 제가 드린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한번 네,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에는 어떤 유적지가 있나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구석기 시대 네, 검은모루 동굴하고 거북모루 동굴 그 예, 다음에 공주석장리 유적, 그렇죠. 예, 공주 뭐 석장 유적 연천 전곡리,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석기 시대 때는 이게 움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네,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게 무리 생활,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하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구분하는 그 핵심은 구석기는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신석기는 정착 저, 생활을 했다라는 거. 네, 왜 정착 생활을 하게 될까요? 신석기는? 농경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농경을 시작하니까 떠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쪽을 보시게 되면 그 신석기 시대 때의 그런 그 유적들이 나오죠. 도구. 네, 그래서 네, 그 제일 왼쪽 편은 그 이제 간석기들입니다. 네, 네, 구석기는 뗀석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신석기는 간석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락바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옷감 짜는데 그런 네, 이용되는 그런 그 도구가 되겠고 그 여기에서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는 왜 끝이 뾰족할까요? 그, 땅에 박아놓고 쓰려고, 예, 그렇죠. 네. 예, 강가 우리가 주위에, 내 예, 강가 주위에서 정착 생활을 예, 하기 때문에 네, 거기가 흙이 단단한 흙이 아니라 거의 네, 모래입니다. 모래이기 네네,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편편 이게 밑에 토기가 편편해도 이게 그 고정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해서 그것을 모래에 박아서 고정시키도록 하는 그런 토기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생활 모습을 보게 되면 움집이에요. 이 네, 움집의 그림은 실제로 그 암사동 그 유적지에 서울이죠. 서울 네, 암사동 유적지에 이것을 그 마당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이 모습대로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 그 네, 그림이에요. 예, 네,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의 그 모형, 어, 예, 사람의 그 실제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석기의 움집터에서 발견되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덕입니다. 화덕. 예, 네, 화덕이 신석기의 움집터에는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덕이 이제 청동기에도 이제 그 화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신석기의 중앙에 있던 것이 이제 구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석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어떤 그런 생활 모습이나 유적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것도 역시 초급 문제가 되겠는데 네,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 선생님이 네,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 그림의 이 유물이 뭐죠? 동검
비파형 동검. 동검. 네, 그렇죠. 비파형 동검이죠. 자, 그럼 이 비파형 동검은 그 탁자식 고인돌과 함께 이 국가의 문화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 국가는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고조선. 네, 고조선을 말하는 거죠. 네, 고조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그런 그 문화권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세 개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서 나온 비파형 동검하고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게 네, 북방식 고인돌인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사진에도 이제 그 올려놨지만 실제로 이 강화도에 가면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거대해요. 이 고인돌이. 그래서 네, 이게 탁자실 고인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이 네, 미송리식 토기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고조선의 그런 문화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미송리식 토기가 왜 이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역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줄까요? 하필이면 왜 미송리식 토기가? 음,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우리가 비파형 동검은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은 이거 연대가 시기가 청동기임을 나타내주는 유물이죠. 대표적인 유물. 그래서 네, 이것으로는 우리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도 역시 청동기 때 지배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청동기의 유물로 대표적인 거지만 이 네, 미송리식톡이라고 하는 이 미송리는 어디에서 이게 발견이 되냐면 미송리에서 발견이 돼서 미송리식 톡이에요. 그러면 네, 이 미송리라는 그 지역이 네,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 근처입니다. 의주. 그러니까 그 네, 만주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 고조선의 그 영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에서 이 앞에 있는 미송리라는 것은 그 지역을 말한다라는 것도 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네,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아니지요. 네, 네, 그쵸? 이거는 네, 고조선은 무슨 문화?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맞습니다. 그 네, 다음에 이번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였다. 이거는 발해, 맞을까요? 그렇죠. 네, 거란은 우리가 한참 후에 나오는 그런 그 네,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네, 발해가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한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네, 우리가 고조선은 누구에 의해서 어, 그 멸망을 할까요? 한나라. 한나라에 의해서, 그쵸. 네, 우리가 네,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우리 그 한반도에는 한사군이 설치가 되지요. 그 네, 한사군은 한나라 무제가 침입을 해서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영역에다가 한사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 고조선은 한무제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였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우리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유재산을 틀린, 인정하지 않았다. 틀린 거지요. 틀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는 이미 사유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지배자의 무덤으로 나타난 것이 고인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조법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조선에서는 그 사회 질서를 8조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는 세 개의 조항의 어,
세 개의 조항이 전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네, 8조법에 의거해서 그런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는 똑같이 초급 문제인데 같은 유무를 유적지나 유무를 묻는 문제이더라도 초급하고 중급하고 고급은 묻는 그런 방법에서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초급이 묻는 문제예요. 초급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시냐 하면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석기 음, 시대 네, 유물전시 해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근데 네, 고급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그 자료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자료가 어느 시대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이따가 고급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시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 초급 문제이기 때문에 신석기 네, 시대의 유물 전시.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지요. 그러면 답이 네. 뭘까요? 쉽게 나오네요. 답이 갈돌과 뭘까요? 갈판. 갈돌과 갈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음 문제에 그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3번 문제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요. 네. 네, 자, 4번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청동기 시대의 전시관이에요. 아까는 신석기 네, 시대의 전시관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의 전시관.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청동기 시대의 유물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청동기 시대의 유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있습니다. 자, 뭐가 될까요? 이 문제를 떠나서 네. 청동기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있어요. 반달돌 칼. 그렇죠. 네, 우리가 청동기 시대 그러면은 도구들이 재료가 네, 다 청동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그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반달돌칼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뭘 자를 때, 예, 무엇을 자를 때? 뭐 농사 지을 때도 그렇죠. 자르고 곡식을 자를 음식이나, 때. 예, 예, 예. 예, 곡식을 자를 때 쓰는 그런 네. 도구가 되는데 왜 곡식에서 농사 기구로서 우리가 돌로 만든 칼을 쓸까요? 청동기 시대지만 청동기가 귀했기 때문에, 네. 청동이 귀했기 때문에, 음, 이게 귀한 청동 대신에 흔한 또 칼을 갈아가지고 네. 사용한 것 그것도 같아요. 이유가 네, 돼요. 네, 청동기 시대 때지만 청동이 굉장히 귀해서 그냥 그 네, 네, 의식용으로, 장식용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청동은 굉장히 물러요. 우리가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이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구리가 굉장히 물르지요. 예, 네, 구리가 물러서 청동도 역시 이 돌보다도 더 무릅니다. 그래서 이 그 곡식 그 농사 기구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네, 발달된 그 석기를 가지고 그 농사 기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 4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 청동기 시대인데 반달 돌칼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오답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죠. 네, 청동기 네, 시대 네. 때 농기구로서 반달 돌칼을 썼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그 출제 비중이 높은 항목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네. 예예. 그래서 4번은 답이 뭐죠? 그러면 3번. 철제 3번이지요. 넘기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요거까지는 아직 설명을 못했지만 그 교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네, 교재로 돌아가 보시면 이 신석기 시대 때의 그 움집하고 지금 네, 청동기 시대 때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죠. 네네. 굉장히 다르지요. 뭐가 아주 눈에 띄게 다른 것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 음, 예, 지금 움집은 네, 네. 자기 그 아, 가족들, 네, 예,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동그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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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이에요. 네, 그쵸? 그런데 네, 이미 청동기 시대가 되면 부족이 형성이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영역을 표시하는 이 울타리가 쳐졌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이게 부족과 부족 간의 영역을 표시하는 이 울타리가 음, 쳐져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다른 점은 그 모습이에요.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죠. 목책이. 네네, 예, 예, 네네, 예.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번 문제도 이제 4번 문제는 유의하셔야 될 게 청동기 시대의 유물 중에서 반달 돌칼은 이 농기구에는 이 석기로 썼다는 거 그것을 이게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들어가죠. 자, 5번은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 아까 2번 문제하고 겹치니까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6번은 중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급 문제에서 그 1번 문제로 이런 그 유물이나 유적에 관해서 나오는데 초급하고 중급은 뭐가 다를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유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초급에는 신석기 시대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선 땡땡땡 시대라고 나와 있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이 주어진 그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시대인지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떠한 시대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유물 가지고, 유물인데 예, 유물 네, 중에서 어떤 아, 키워드 가지고 농경생활 시작한, 그렇죠. 예, 농경 생활을 농경생활의 시작, 시작했다. 예, 예, 네.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데서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네, 신석기 시대에 그러면 도구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될까요? 3번 미송이식 토기, 네, 이것이 미송미식 토기입니다. 미송미식 토기의 특징은 우리가 양쪽에 그 손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이렇게 밑바닥이 조금 편편하고 그 다음에 목이 굉장히 이렇게 높으면서 굉장히 높죠. 목이.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청동기 시대 때에 만들어진 토기가 이거는 이제 음, 고조선의 미송리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네, 유물이 되겠는데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또 토기로는 또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민무늬 토기. 예, 네, 민무늬 토기는 조금 목이 좀 짧아요. 그리고 양쪽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네, 음, 그것도 조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2번에서 나오는 그림은 갈돌과 갈판이지요. 그 다음에 네, 4번은 가락바퀴가 되겠고요. 이건 다 네, 신석기 시대 때의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유물에서 그러니까 선사시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대는 뭐니 뭐니 해도 청동기 시대예요. 왜 네,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청동기 시대가 왜 많이 나올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시작이 청동기 우리의 시대부터 시작, 역사의 시작이. 그쵸? 네, 우리의 네, 역사의 시작이 청동기부터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는 이미 그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이제 나뉘어지는 사유재산도 인정이 돼서 그런 국가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7번을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파형 동검이 되겠죠. 이 네, 비파형 동검을 처음 제작한 시대는 청동기 시대. 이 네, 시대의 그 사회 모습을 우리가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게 되면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네. 돌무지 덧널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대충 어떠한 무덤일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 그, 어, 그 밑에 땅을 파서 관을 세우고, 뭐 네, 돌을 깐 다음에 다시 너를 덧대어가지고, 네, 거기다 흙을 덮은 네, 거 흙만 아닌가요? 덮었죠. 예, 예. 예, 예, 네, 돌로 예, 이렇게, 예, 예, 다 채워서, 그 다음에 네, 이제 어떤 그 통로도 없고, 완전히 네, 돌로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덮고 봉토를 입힌 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이게 네, 대표적인 것이 네, 신라 시대 때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입구가 어떤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네, 도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 시대 때의 무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굴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신라 시대 때의 양식이기 때문에 철기 시대로 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경주를 부산에서 가까우니까 경주를 많이 가보셨죠? 예, 경주. 가보긴 했는데, 네네. 유물, 그런 경주에서 유적은 잘, 나오는 예예예. 예, 경주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뭐 네, 황남대총이라든지 큰 무덤들이 네, 있죠. 그 네, 네, 무덤들이 다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기억은 철기 시대 때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미송리식 토기 이거 나왔네요. 그쵸? 네, 미송리식 네, 토기가 청동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철로 네, 만든 농기구. 자, 농기구인데 철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철기 시대가 철기, 되겠죠. 네, 그렇죠. 철은 단단하기 때문에 철기 시대 때는 이게 이제 농기구로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 기구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농기구를 우리는 돌로 만든 농기구를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출현하였다. 이것이 맞습니다. 네, 예, 청동기 시대를 청동기, 나타내는 네, 거지요. 이거는 이제 사유재산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유재산은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남은 그렇죠. 잉여의 곡식을 예, 예. 저장하면서,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게 재산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현대도 네,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있듯이 네, 옛날에도 이제 잉여 곡식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돼 자연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7번의 답은 니은하고 리을인 4번이 되겠네요. 자, 네, 그리고 보면 초급에서는 지문이 4개예요. 네 학문. 4개인데 네, 네, 중급하고 고급은 5개씩입니다. 예,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네네. 아니, 저 4개만 써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원래 아, 5개만 초급. 봐, 초급은 초급 4개입니다. 문제는 안 풀어봐가지고, 4개만 있길래, 그렇죠. 좀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군요. 네네. 네, 네, 근데 중급하고 이제 고급은 시험 시간도 몇 분이죠? 80분인가?
시험 시간도 80분이죠. 네, 네, 예, 80분. 네, 네, 80분이고 그리고 문항도 50문항 그렇게 네, 되죠. 예. 그런데 네, 초급은 시험도 그 60분이고요. 네. 60분이고 문항도 40문항에 이 지문도 예, 아, 예, 4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예. 음, 자, 그리고 이제 8번을 넘어가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제 유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세기에 접어들면서 철기를 네, 쓰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 철기의 사용과 함께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철기 시대임에도 청동기 문화도 같이 발달하면서 한반도 안에서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찾는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네, 네, 예. 기원전 5세기에 보면 네, 한반도 네, 안에서 철기를 사용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원전 네, 5세기에 쓰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발달한 것이 청동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죠. 청동기 네, 우리가 위만 조선에 들어서면서 위만이 중국의 연나라에서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가 돼요. 기원전 5세기가 되면 네, 이때는 우리 그 한반도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철기는 사용을 하되 아주 청동기 문화는 발달을 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그때는 이제 고조선이니까 고조선 네, 독자적인 어떤 청동기 문화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보기를 보고 한번 풀어보실까요? 한반도 음, 안에서 나타난 독자적인 어떤 청동기 문화 뭐가 있을까요? 음, 오수전하고 세영동검. 네, 오수전하고 예, 세영동검. 네, 네, 예, 오수전은 뭐예요? 우리 이거는 화폐인데, 네, 예, 화폐인데 중국에서, 이거는 예, 중국 화폐가 됐죠. 중국 네,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 한반도에서 아, 아, 발달한 게 아니죠. 어. 이거는 중국 아, 화폐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아니고요. 아, 예, 예. 세영동검. 세형 동검은 맞고요. 그다음에 네, 비파형 동검은 우리가 초반기, 그러니까 청동기 그 초반기에 발달한 동검이고, 예, 네, 세형 동검은 거의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그러니까 굉장히 청동기가 이게 발달된 발달된 시기에 나타나는 동검은 세형 동검이에요. 그리고 네, 그때의 거울도 이 청동 거울이었는데 잔무늬 거울이 그때 굉장히 발달된 그런 우리의 독자적인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지금 한반도 안에서의 독자적인 그런 발달된 유물로는 잔무늬 거울하고 세용 동검이 세영. 되겠는데, 네네. 혹시 선생님 그 세형 동검을 어디 박물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박물. 아직 못 봤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여기 서울에 사진으로만, 네, 사진으로만 보셨죠? 그러면 네, 이제 여기 서울에 혹시 이제 오실 이제 뭐 다녀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앙 그 박물관에는 한번 와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한번, 예전에 10년 전이, 네, 지금 네, 용산으로 옮겨지기 전에 네, 아, 아주 그 옛날에 좀 아주 가봐가지고, 한번 옛날에. 갔어요. 예. 네. 지금 용산에 옮겨졌잖아요. 용산으로 아, 옮겨졌거든요. 예. 네, 굉장히 크게 잘 해놨는데 거기 가면 그 세용동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게 되면 세용동검이 그 비파형 동검보다 더 이제 후기에 나오고 더 센 그런 그 동검이 되겠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나와서 그렇겠지만 이 그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형 동검하고 비파형 동검 우리가 그 모양으로 봐서
일단 네.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칼날이 두꺼워. 예. 예, 칼날이 묵직해. 예. 좀, 칼날으로 쓸 수 있는 면이 두 네. 개뿐이 두 넓, 면뿐이 안 돼요. 예. 두 면뿐이 안 되는데 세형 네. 동검은 이게 사진으로만 보면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십자형으로 있습니다. 칼날이 4개예요. 아, 예. 이게 네. 위에서 이게 세용동검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십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십자 모양으로. 그러니까는 칼날이 네. 총 4개가 되는 거죠. 이게 비파형 동검은 양쪽에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때 양쪽으로 그런 무기로 사용하는데 비파형 동검은 칼날이 총 4개가 된다는 거.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만약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그거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세형동검이 더 강력한 무기로 쓰였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이거는 세용동검은 칼날이 4개가 된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고요. 음, 그래서 8번에 우리 답은 디귿과 리을 해서 5번이 되겠네요. 자, 네. 그러면은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도 역시 중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어느 시대 때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아내야지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 힌트. 사유재산과 계급의 사- 발생. 그렇죠. 네. 사유재산과 계급의 발생. 그리고 유적지로는 송곡리 유적이 있습니다. 송곡리 유적.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되죠. 자, 우리 네. 청동기 시대에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생활 모습에 그 사진으로 나온 그 목책이 둘러져 있는 것을 보셨죠. 여기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큰 자기의 그 영역을 나타내는 어떤 큰 부족이겠죠. 그 부족의 영역을 나타내는 큰 목책이 둘러쳐져 있죠. 그 안에 그런 움집들이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온 움집들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저기다. 이건 청동기 시대 때의 그런 모습이 되겠네 하고 사진만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을 한번 보게 되면 1번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거는 바로 이게 답이 나왔네요. 지금 철제 네.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병사 했으니까 이거는 청동기 철기 시대, 시대. 철기 시대니까 답은 1번이 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2번을 보게 되면 고인돌 하면은 청동기 시대, 네. 반달돌칼. 자, 이거 청동기 오답이 시대. 3번으로 하는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반달돌칼 이거는 청동기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동검과 거울 등으로 권위를 나타내는 지배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동기 시대 때의 청동은 어디에 쓰였냐 하면 권위를 나타내는 지배자의 그런 그 의식용 그런 도구로서 쓰였다라는 것을 4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민무늬 토기 이것은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토기이기 때문에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넘어가게 되면 자, 이것은 조금 이제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중급으로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
나온 제시해준 이 사료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네, 원봉 3년 여름 이계상 창이 사람을 시켜 우거왕을 죽이고 항복해왔지만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죽은 우거왕의 대신 성기가 한나라에 저항하였다. 성기가 주살당하니 이로써 마침내 가를 평정하고 사군을 세웠다. 네. 네. 그렇죠. 자, 이것은 그러면 어느 국가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것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가는 어느 국가인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자, 어느 국가에 대한 문제일까요? 고조선. 네. 고조선이죠. 자, 네. 이거는 이제 고조선이라는 것을 어떤 그 힌트를 가지고 어떤 단어에서 아 이것은 고조선에 관한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왕검성하고 네, 한나라 왕검, 그리고 네, 네, 한나라, 한나 한사곤, 네, 사군 네. 사곤, 네, 네. 네, 그것을 요 보면 네, 네. 이것이 아 고조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고조선에 대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중급하고 초급이 조금 다른 문제가 되죠. 초급은 음,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중급에 가서는 이 사료를 파악을 해야지만 이 고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다. 이것은 맞을까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만, 네, 그렇죠. 네네. 우리 초기 국가 중에서 이제 네, 그 초기 국가는 우리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는 초기 형태의 국가, 그러니까 초기 국가 형태를 가진 나라가 5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네, 제일 위에 제가 이제 그 자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자료를 한번 마지막 페이지 6쪽을 한번 네,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 이게 고조선이 이제 멸망한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북쪽에 부여서부터 나타나게 되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위치를 잘 알아두세요. 옥저, 그 다음에 동해안의 동예, 그 다음에 밑에 마한, 진안, 변안, 거기 삼한 지역 이렇게 해서 초기 국가의 그런 나라들이 그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만 지역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왜 그 사만 지역에 이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을 왜 이렇게 부각을 시킬까요? 일단 그 천군이 네.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천군은 종교적 뭐 종, 하는 사람이죠? 천군?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지요. 예, 그런데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때는 초기 국가가 철기 시대 때서부터 생성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라기보다는 어, 이렇게 그 이전에 좀 덜 발달된 그런 그 국가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런 그 정치 체제는 다 어, 그 그러니까 정치하고 그걸 뭐라 그러지? 재정이 일치가 되는 그런 어,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정치하는 사람하고는 한 사람이 그거를 다 어, 주관을 했었는데 이 삼합만 유독 재정 분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사만에 대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만만이 갖는 독특한 그런 재정 분리 사회를 묻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만에서 재정 분리 사회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 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옛날에 재정 분리 사회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다. 이것은 사만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게 되면 위만이 왕위에 오른 후에 철기 문화가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뭘까요?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만이 들어오면서 이제 철기가 점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 네. 본격화된 거는 이제 철기 문화 넘어와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와서 본격화된 것 같은데. 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 고조선이 단군조선이 있다가 그 다음에 기자조선으로 네. 넘어와서 네. 위만조선이 있으면서 멸망을 하게 됐죠. 네. 그쵸? 위만이 음. 어, 이게 있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3대만 있었어요. 위만이. 그래서 위만이 연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그때는 이렇게 본격화되었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이 고조선에 관한 아. 문제니까. 그 위만이 왕위에 오른 후에 철기 문화는 완전히 본격화되온 거죠. 우리 고조선은 우리가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그 고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네. 위만조선 때에 그 멸망을 합니다. 그 위만조선 때 멸망을 하는 게 기원전 108년이기 때문에 기원전 1세기가 되는 거죠. 2세기, 2세기 예. 마렵이 되는 거죠. 예, 이때 되면 철기 문화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완전히 이제 철기 문화가 아주 그냥 발달된 음.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게 맞는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는 법이 있었다. 이것은 고조선에 관한 내용일까요? 이거는 부여 네, 쪽에 부여입니다. 법. 네. 예. 네. 1책 12배라고 그래가지고 예. 부여에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부여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네, 맞습니다. 고조선의 네네. 그래서 예.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한은 한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진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진국. 사만. 그렇죠. 사만 예. 지역에 있는 그 진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위치가 대충 짐작이 되겠지요. 예, 네. 고조선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압록강 주변에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한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것은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니은과 리을인 예.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나왔네요. 11번. 조금 음. 전에 중개무역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 위치가 보면 진나라, 이 위치, 그 다음에 한나라, 중간에 고조선이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편리하게 무역하세요 하면서 중개무역으로 꽤 많은 이익을 챙겼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국가도 역시 우리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쉽게 네. 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급 문제인데도 이게 10번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11번에 그러면 답은 뭘까요? 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법이 있었다. 그렇죠. 예. 8조법이 있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음. 제가회의는 고구려. 네, 고구려에 관한 이거는 이미 이제 한 나라의 국가로서 중앙 국가로서 성장을 한 다음에 제가회의라는 게 뭘까요? 제가회의. 뭐 일단 대신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뭐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구 맞습니다. 같.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귀족회의가 돼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지요. 그 네. 삼국시대에 다
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귀족회의의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 그러면 신라의 귀족회의는 어, 뭐였지? 어, 상, 상자평? 그거는 이제 네. 이제 관등의 이름이고 아, 예. 화백회의, 아, 화백은 화백회의, 신라? 신라, 신라의 예, 화백은 화백회의. 신라.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백제는 어떤 바위에서 정책을 결정했다고 그래서 정사암. 네네. 정삼. 예, 예, 예. 예, 그것은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이미 이제 형성된 삼국시대의, 고대 삼국시대의 귀족회의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2번에 보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삼국시대. 예, 삼국시대를 예,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중앙체제의 국가를 우리가 형성하려고 삼국시대에는 각기 다 불교를 수용하게끔 합니다. 왜 네. 불교를 수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왜 왕권 왕권을 강화를, 강화시키기 예, 예, 위해,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왜 네. 불교를 수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불교라는 그 종교를 도입함으로써, 이렇게, 네. 일단, 그러니까 나라를, 뭐, 그러니까 나라가 한 나라로 이렇게 모여지게 하는 그런, 그렇죠. 정확하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하나의 그 종교를, 내세워서, 이제 백성들의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어,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 삼국시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을 네, 생산해서 낭랑 외에 수출하였다. 우리 철 생산이 많은 지역이 있었지요. 어디죠? 네, 변한 지역 변한 쪽, 지역이죠. 예, 예, 예. 변한 지역이 그래서 나중에 그 변한 지역이 가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변한 지역이 처음부터 이렇게 철 생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부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너무 지역적인 어떤 그런 자기네 그 부족 연맹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로 네, 결집이 못 되는 그런 와중에 신라하고 신라의 이제 흡수가 되면서 이제 중앙 국가로서는 발전을 못하고 그냥 연맹 국가로서 이제 그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 변한 지역에서는 철을 생산해서 낭랑하고 외에 수출을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고조선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국동 대열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어디를 그 고구려, 고구려를 말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11번은 이제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풍습을 지닌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 국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이 풍습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초기 국가에 관한 문제는 풍습을 나라마다 연결을 하는 그런 문제가 꼭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풍습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지문을 이 사료를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오늘 정말 운이 없었다. 마을 뒷산에서 노루를 발견하고 쫓았는데 옆 음락의 산에서 겨우 잡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마을에 침입했으니 책화에 해당된다고 했다. 결국 집에서 기르던 소 한 마리로 변상하였다. 네. 여기서 네, 풍습이 이건 무슨 풍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풍습은 네, 아까 1책 12회 뭐 일책 그런 부역, 12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부역, 보면은 예, 마을 뒷산에서 노루를 발견하고 쫓았는데 옆에 음락에서 자기 음락이 아니라
네, 옆에 네. 음락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 옆에 예, 있던 부족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마을을 침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왜 청동기 시대에서부터는 그 부족과 부족 간의 영역 표시를 하느라고 울타리를 굉장히 그 강화하고 울타리를 세웠다고 했죠. 여기에서 네. 이게 나타나는 게 그 남의 영역을 침입을 했으니까 책화에 해당된다고 하는 책화라는 풍습을 가진 그런 그 초기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화에 해당되는 것은 아, 예. 네네 예. 예예 동해에 예, 예,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 예, 책화라는 것은 자기가 노루를 옆에서 잡았지만 변상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아주 큰 소를 변상을 하게끔 그러니까 옆에 부족을 옆에 그런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풍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책화라는 풍습이 어, 초기 국가 동예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풍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동예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또 이제 동예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는지 그거를 또 알아야 되겠지요. 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우리가 초기 국가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제천 행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 고유한 이름들이 있죠. 그럼 네, 여기에서 나오는 무천은 바로 네. 이 동예, 동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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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 그러면 네, 여기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그 제가 그 드린 교재 6쪽에 아까 그 6쪽에 네. 보시면 고구려는 제천 행사의 이름이 뭐죠? 동맹, 동맹, 네, 부여는 영고, 영고, 옥조는 특별히 어떤 제천 행사에 그런 명칭이 없어요. 그리고 네, 예, 동예에 지금 나오는 무천이 무천, 있고요. 네, 삼한에는 제천 행사가 두 번이 있습니다. 네, 계절제라고 그래서 5월제, 5월, 10월제가 10월,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삼한에는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한 풍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서옥제는 대릴사위제입니다. 대릴사위제.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해서 우선 자기 집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신부 집 뒤에다가 작은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이제 아이가 클 동안 거기 처갓집에서 살다가 아이가 다 이제 성장하게 되면 다 아이들을 식구들을 데리고 자기 친가로 오게 되는 그런 풍습이 서옥제입니다. 서옥제고 그다음에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네. 거를, 네, 이거는 고구려가 이거는 그 삼국시대에도 이런 예가 있지요. 그리고 왕이 자기 그 형수를 그 왕비로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 형사취수제라는 이런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이거는 고구려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여에도 네, 있었어요. 예, 예. 네, 이게 북방 지역에 부여하고 고구려에 있었던 그런 풍습이 되겠고요. 국동대혈 아까 나왔죠. 네, 그 이제 신성한 곳인데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여의 풍습에는 순장이라고 있죠. 순장은 조금 네, 끔찍하지만 왕이 죽으면은 이제 생사람 어, 많이 이게 노비나 어, 데리고 있던 그런 노비들을 많이 묻었답니다. 그래서 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고 제천행사 있었고 일책 12배 아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저 옥저가 옥저에는 또 이제 그 고구려의 서옥제하고 좀 약간 상대되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습니다. 민며느리 제도. 민며느리 제도라는 것은 신부를 어릴 때 벌써 이제 이게 며느리감이다라고 이제 먼저 그 점을 찍은 다음에 신랑 집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같이 이제 그런 생활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신부집에다가 많은 그런